별풍선 대리, 별풍선. 우리 별풍당당님, 별풍선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어찌 갚아야 할지. 알라뷰 해드릴까요? 이렇게. 당구대를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리고, 금주의 유용한 팁. 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정리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최종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최종 평가는 최종 점검, 사업비 정산, 최종 평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런 일련의 일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종 평가까지 왔네요. 벌써 제가 이제 시작부터 평가까지 왔어요. 그 7번째 테마로 온 것 같아요. 벌써 여기가 금주에 이용한 팀이 한 7번째 되는 것 같은데, 자, 최종 평가란 어떤 거냐면 기술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성실 수행 또는 실패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주얼 내용이 출실한 비주얼과 내용이 충실한 출실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아트님 감사합니다. 자, 최종평가는 우리가 이제, 과제, 기술개발 완료과제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면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성공, 성실, 수행 또는 실패 여부를 평가하는 건데, 최종평가 선행사항들 중에서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평가하기 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주간기간, 또 협약 완료일 기준 2개월 이내. 그리고 최종 점검 실시, 관리기간 최종 보고서 제출 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서 최종 평가 선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 개요, 최종 점검이란 기술 개발의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사업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 준비 사항을 보면 개발 완료 현황 보고자료, 그 다음에 개발 완료 결과물, 구입한 장비 및 연구 기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서 작성된 것도 비교를 다 해봐야 되고, 최종 보고서도 사업계획서에 맞게 또 작성을 해야 되고, 사업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서류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통장 사본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도 이제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최종 평가 준비 방법에는 전산 시스템에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 완료를 해야 되고, 보고서 제출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 기간 중 발생한 유무형의 발생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협약 대비 변경사항 통보 및 시스템 등록 여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가 없게끔, 다 일치가 돼야 돼. 일치.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 전산 시스템, 이게 다 일치가 돼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른 사업비 관련 집행 영수증의 처리, 그다음에 정부 과제 진행 여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매칭이 돼야 되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고 통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점검 절차는 최종 보고서를 smtech.go.kr 이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되고, 여기 말고 이제 itech.kt.go.re.kr 여기 이제 산업부 과제, 그 과제 역시도 이렇게 종합관리 시스템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라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때 재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 제출 완료하면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점검 실시를 하는데, 먼저 현장 점검 한번 합니다. 현장에 와서 현장 점검 한번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최종 점검 절차를 다시 한번 볼 때 이제 협약 종료일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 내용 수정 및 보완 요청된 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제출 과제일 때는 전문가에서 이제 독촉을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제출을 못하면 중단 판정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 3개월 이내에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
기술 개발 사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에 사용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절차인데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가 전산에서 다 등록하고 풀어갑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 절차는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실적 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 보고서 이런 것도 자료도 만들고 전산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잔액이 있는 경우 사업비 잔액을 포인트로 이제 스탁은행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 잔액은 개발 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술 개발 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 미만으로 절사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정책 자금 우리가 받은 거, 정부 출연금 받았으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능하면 다 활용하는 게 제일 좋죠. 어차피 받은 자금인데, 그죠? 굳이 환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절차는 주관기관이 이제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될 거고,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이제 제출하게 되고, 재반 증명 서류와 장부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5년간 보관합니다. 5년간. 그리고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일에 한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샀고 이런 것들, 노트북을 그냥 노트북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면 이거 있잖아요. 정산 못 받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정리해야 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에 한해서 이의사유서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관리기관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완료 후에 이제 정산 결과 다시 등록하면 되고요. 통보 30일 이내 통보받은 정산금을 전문기관 명의 회수 관리 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비 정산 절차가 이제 현장 실태조사 검토하고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조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우리는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회수금도 있고 민간 지금 반납 처리금도 있고 민간 추가 납부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민간 부담금의 이자 발생은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이제 이자도 발생해요. 이게 정책자금 통장에 들어와서. 그리고 과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통보일로부터 주관기관에 추가 납부금이 있는 경우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명의의 해수금 관리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고요. 민간 부담금 처리가 있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관리계좌로 입금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 불인정 케이스 요거는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제 수행과 관련 없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집행력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현물 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산하거나 집행한 경우,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 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지침 12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관리기관장의 사업비 용도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간 중에서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 동일 기업 간의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이게 이제 사업비 불인정 케이스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해가지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업비까지 다 해서 하게 될 텐데, 완료 과제에 대해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개발 과제의 최종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 통보가 되게 되고요. 최종 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제 연구노트, 최종 보고서, 증빙 서류, 현장 실태 조사 의견, 과제 책임자의 발표 또는 시연,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평가를 해서 이 종합 평점이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최고 점수 플러스 최저 점수. 재미없어서 다 나갔나요?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평가위원 2명은 뺍니다. 최고 점수에서 최저 점수.
근데 이거는 어쨌든 알아놔야 되니까. 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거 뭐 시간도 얼마 하지도 않은 건데 뭐. 오늘 들어오신 분이 몇 명 없습니다. 자, 최종 평가 결과가 이제 확정이 이제 성공하고 이제 실패로 이제 들어갈 텐데, 성공은 종합평점 60점 이상, 실패는 종합평점 60점 미만 이렇게 이제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성공 과제 있는 게 이제 할 거고, 재미없다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이의 신청 성공 과제 실패 과제 이제 정리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평가 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질문 한 3페이지인데 한 개씩만 제가 짚어볼게요.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 최종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관 기간은 협약 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최종 보고서, 공인인증 기간의 시험 성적서 등 기술 개발 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종합 관리 시스템에서 제출한 후 최종 보고서 7부를 출력해서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맞아요. 최종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지진화 기업 맞아요. 서류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되면 발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서 평가가 될 거고요. 산자부 과제는 최종평가에 발표를 합니다. 다릅니다. 중기부 과제는 발표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별풍당당님. 제가 산자부 과제, 중기부 과제 다 해봐서 알아요. 최종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최종평가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모든 과제에 대해서 서면 또는 대면 평가를 하며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 최종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성공 및 실패 판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서면 평가로 진행된 과제의 경우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평가 보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면 평가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최종평가에서 발표하는 기업은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자, 하나 더.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는 최종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평가위원회는 최종평가와 마찬가지로 7인 내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당초 최종평가에 참석위원은 제외하게 됩니다. 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되며 주관기관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고 평가위원 과반수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면 실패가 확정되고 과반수가 가 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평가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 신청평가위원회의 다른 이름은 소방수. 네, 소방수. 불끄기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면 평가하고 이제 서면 평가가 아닌 이제 그 검토, 이제 현장 실태조사, 검토 의견, 최종 보고서,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출을 하면 우리가 이제 대면 평가까지 안 가도 돼요. 자, 그러면 재미없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종평가 기준 방법, 최종평가 준비 방법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재밌든 재미없든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우리 팬님들도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갈 겁니다. 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정리는.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